드디어 날아오른 인간들. 항공의 역사 2부. 2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동력 비행기로 하늘을 날아오른 미국의 라이트 형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출발! 3. 초기의 비행기. 조지 케일리의 양력 이론에 로토 릴렌탈 같은 모험가들의 도전이 더해지면서 엔진을 단 동력 비행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은 미국인 라이트 형제였죠.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인류 최초 유인 동력 비행 성공은 조지 케일리의 비행 원리 발표 이후 약 100년 만의 쾌거이자 인류 역사상 대사건이었다.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본질임을 간파한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의 회전을 제어할 수 있도록 날개를 뒤틀어야 한다는 발상에 그들 자신의 발명품인 항공기가 뱅글뱅글 도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한 방향타 라더를 결합시켰어요. 라이트 형제는 3년 동안 세계 최초로 풍동 시험 즉 비행기 모형을 통해 기류 변화 등 공기역학을 파악하는 실험을 했고 수백 종의 날개 모양 단면 실험, 동력 항공기 설계를 위한 양력과 항력 데이터 축적 등을 실시했어요. 또한 프로펠러 설계를 위한 과학적 지식이 전혀 없던 당시에 직접 가설을 세워 오늘날의 경비행기에 쓰이는 수준의 효율적인 프로펠러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1903년 12월 17일 세계 최초로 안정적으로 제어 가능한 비행기를 내놓았고 이 비행기는 미국을 항공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만들게 했어요.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꿈으로 발명된 비행기는 첫 발명 후 10년 만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라이트 형제의 성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더불어 경쟁도 치열해졌어요. 1906년 5월 22일 라이트 형제가 나는 기계 뉴앤 유즈풀 임프루브먼트 오브 플라잉 머신즈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인정받았고 얼마 후 근소한 차이로 유인 동력 비행에 성공 1908했던 같은 미국인 글렌 커티스를 특허 침해로 소송했다네요. 커티스도 맞소송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비행기 개발 경쟁은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글렌 커티스는 라이트 형제가 날개 비틀기를 이용해 구현한 롤 기동 제어를 에일러론 보조 날개를 통해 모방했어요. 1908년 7월 4일 커티스가 AA 준버그에서 비행한 역사적인 1km 비행 후에 라이트 형제는 에일러론 장치를 이용하여 롤 기동 제어가 가능한 비행기를 비행하거나 항매하는 것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제작을 선도하던 미국이 특허 전쟁으로 주춤하는 사이 유럽에서는 군비 경쟁의 시작과 함께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들이 개발되어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유럽과 미국 각지에서 각종 비행대회가 잇따라 열려서 속도, 고도, 거리에 대한 기록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고 해요. 새들만 날아다니던 하늘에 인간이 만든 물체가 날아다니니 얼마나 눈요기가 좋았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각종 대회가 열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비행기라는 물건의 발명은 커다란 혁명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비행기의 초창기 시기에 유명했던 비행사로는 라이트 형제, 산토스 디몽, 글렌 커티스, 보아상 형제, 루이 블레리오, 레온 루바 바슬 등이 유명했습니다. 산토스 디몽은 1906년 산타우디 몬트 넘버 14비스라는 비행기를 제작해서 유럽 최초로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체로 비행에 성공했어요. 프랑스 항공 분야의 선보자인 루이 블레리오는 1909년 직접 제작한 비엘라이엇 XI로 최초로 영국 프랑스 해협을 횡단 비행해서 국가 간 무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908년 보아상 형제는 직접 개발한 보격기로 비행에 성공한 후 날개에 도움 날개를 단 보아상표 준형을 개발하여 대량 생산하는 기록을 세웠다. 프랑스 선구적 비행기 설계자 레온 루바 바술은 아름다운 모양의 십자형 꼬리 날개를 가진 단역기를 개발했어요. 선의 성능이 우수해서 처음으로 하늘에서 원을 그리며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하늘의 쥐부인이라는 애칭이 있다고 하네요. 애칭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4. 무기가 된 비행기. 2014년 사라예보 사건으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죠. 전쟁 초기 항공기는 주로 정찰 임무를 담당하며 적의 위치를 탐색하는 데만 이용되었으며 무장을 하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전쟁을 위해 제작된 장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정찰 비행 중 적기와 자꾸 마주치자 조종사들은 서로 권총 사격을 해서 적기를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공대공 공중전이죠. 곧이어 기관총을 탑재한 항공기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공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들은 전쟁이 본격화된 1915년 후반부터 공중전, 정찰, 폭격, 적진 공격, 지상부대 옹호 등 그 역할에 맞춰 본격적으로 개발되어졌습니다. 초기 공중전에서 사용된 기관총은 전투기 앞에 있는 프로펠러가 손상되지 않도록 비행기의 앞이나 뒤에서 발사했습니다. 나중에는 회전하는 프로펠러 사이로 실탄을 발사하는 동조기관총이 개발되어 공중전에서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독일의 포커이 단역기가
동조기관총을 장착한 최초의 비행기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정찰기로서의 항공기 역할은 전투기로 탈바꿈하여 많은 항공전의 영웅들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생산된 군용기는 총 17만 7천 대인데요. 프랑스 6만 8천, 영국 5만 500, 독일 4만 7천, 미국 1만 5천 대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수량이 엄청나죠? 안타깝게도 비행기는 1차 대전을 통해 실용화되었어요. 전쟁이 비행기의 발달을 돕기 시작한 것이죠. 전쟁 무기로서 비행기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자 참전국들은 적극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비행기들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각국의 항공기술은 전쟁을 통해 비합적으로 성장해서 우수한 비행기가 급속도로 개발되었습니다. 지금도 비행기에 관한 모든 최고 기록은 군용 항공기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급속도로 발전하는 민항 비행기. 그저 흥미로운 도구로 생각되던 비행기.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치와 필요성을 깨닫게 된 각국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비행기를 활용하기 시작해 항공기술의 발전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국부가 넓었던 미국은 비행기를 통한 우편물 수송이 활발했는데, 비행기가 개발된 지 수십 년이 채 안 되던 시절에도 주요 도시 간의 정기 항공 우편 노선이 개설될 정도였죠. 미국인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 성공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은 뉴욕에서 출발해 정확히 파리에 도착함으로써 비행기도 대륙 간의 도시와 도시를 이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린드버그가 $6,000를 들여 직접 제작한 길이 8m의 세인트루이스의 정신, 호는 무전기와 방향 탐지기조차 없이 오직 나침반 하나에만 의지한 채 1927년 5월 20일 오전 7시 2,750파운드의 연료와 약간의 비상식량, 그리고 물만 싣고 미국 뉴욕의 루즈벨트 비행장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지나 무려 5,809km나 되는 뉴욕 파리를 평균 시속 172km로 33시간 30분이 걸려 5월 21일 오후 10시에 프랑스 파리 루브르제 공항 활주로에 도착하는 무착륙, 장거리 단독 비행에 성공했어요. 물론 이전에도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들은 1919년 존 울콕과 아서 브라운을 시작으로 66번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단순 대서양 횡단이 목표였던데, 반해 린드버그는 뉴욕과 파리라는 정확한 출발지와 도착지를 갖고 성공했기 때문에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장거리 비행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린드버그의 모험이 성공한 이후 각국은 비행기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항공수송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죠. 기존의 기록 경쟁을 위한 비행기 개발에서 실용성과 적재량 향상으로 개발 방향이 전환되었고, 이런 현상은 보잉, 더글러스, 로키드 등 비행기 제작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업용 비행기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프랑스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영국 항공, 루프트한자 등 많은 운송사의 설립을 촉진하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여객기가 탄생하고 전기항공 수송이 시작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유럽에서였습니다. 전쟁 이후 대부분의 군용기들이 필요 없게 되자 그중 일부 폭격기가 민간 수송기로 개조되었죠. 군용기를 여객기로 개조한 비커스 비미는 1차 세계대전 직후 여객기로 가장 많이 전환된 비행기입니다.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자석이었고 1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죠. 이 위험해 보이는 비행기를 여객기로 운영했다니 참 사람들이 간도 커요. 최초의 전기 여객기는 폭격기나 2, 3인승 비행기를 단순히 여객용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 기체 요동이나 추위 같은 불편함이 매우 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민간 수송기를 이용한 수송이 활발해지자 독일은 항공사상 최초로 금속재 단역 여객기 융커스 F-13을 개발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목재 복엽기가 주류를 이루던 당시로서는 항공기술의 획기적인 진보를 보여준 것이었죠. 밀폐된 객실과 별도의 조종실을 갖췄고 뛰어난 내구성과 우수한 비행 성능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유럽 전역에 항공수송 사업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든 비행기가 융커스 F-13이라는 여객기 되시겠습니다. 융커스 G-24는 항법 및 계기 비행 장치가 장착된 최초의 비행기입니다. 항공수송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기술적 직무가 일어나는데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비행기 중 하나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비행을 위해 항법 장치를 장착했는데 세계 최초로 야간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즉, 그전에는 날이 밝을 때만 비행기를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죠. B-314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대형 수송기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육지가 아닌 물에서 뜨는 비행정인데요. 많은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과 태평양의 항로를 개척하는데 큰 기여를 한 비행기라고 합니다. 항공기는 고도가 올라가면 기내의 압력이 약해져서 탑승객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귀가 멍해질 때가 있잖아요. B307 스트라토라이너는 항공기 기내 압력을 지상 대기압과 같도록 대기압을 조절해주는 여압실을 최초의 항공기입니다. 여객기가 발달하면서 점차 승객의 편안한 여행을 돕기 시작한 것이죠. 1930년대 후반 들어 신기술들이 집약된
대형 수송기 DC-3의 등장은 항공수송의 혁명을 가지고 와 새로운 항공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었다. 운송사들이 승객들의 장거리 비행을 위한 기내 인테리어 추가를 요구함에 따라 기존 DC- 객실의 폭을 60cm 넓히고 좌석을 21개로 늘린 새로운 기종이 DC-3였는데요. 각종 항공대기가 개발되어 고도 11,000m 이상 고공비행 및 여합장치, 무선전화, 자동 조종장치 등으로 야간 및 대기비행 능력이 크게 향상된 항공기입니다. 유압으로 작동되는 접이식 착륙장치, 더욱 효율적인 프로펠러, 진동을 흡수하는 완충기, 더 얇아진 날개도 갖추고 있었죠. 날개폭도 약 3m가량 확장되어 조종이 훨씬 쉬워졌으며 특히 21명까지 태울 수 있어 항공 역사상 처음으로 승객군인만으로 운항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민항기였기 때문에 1939년 당시 미국 수송기의 75%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수송기의 원조가 된 것이죠. 민항기가 발전하던 시간이 지나 항공기는 다시금 커다란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는 항공기는 1차 세계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항공력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6.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무기로 2차 세계대전은 전략, 전술, 전투기술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이었고 특히 항공력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차 대전에서 군용기는 정찰, 전투, 폭격뿐만 아니라 병력이나 군수물자의 수송에도 활용되어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수송기 등 임무별로 분화되었습니다. 특히 폭격기는 장거리 비행 및 대형화가 이루어져 원자폭탄 투하 등의 전략 폭격이 가능하게 되었죠. 또한 항공기를 함정에 탑재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항공모함이 등장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대규모의 항공 전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항공기는 전장의 보조수단이 아닌 결정적 수단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 비행기 발달사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최초로 제트기를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막바지에 영국과 독일에 의해 개발되어 격하게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본격적인 제트기 시대는 종전 후 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엔 우수한 전투기와 폭격기를 가진 독일과 일본이 제공권을 장악했으나 전쟁 중반에는 전투기와 폭격기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 미국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1940년 미국은 매년 5만 대의 군용 항공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당시 이 계획은 무모한 것으로 인식됐으나 미국은 실제 전쟁 중에 그 이상의 항공기를 생산하였고 속도와 항속거리를 증가시킨 새로운 항공기를 생산하여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약 30만 대의 항공기를 생산했어요. 미국의 여러 나라에서도 2차 대전을 계기로 수많은 우수한 항공기를 개발, 생산하여 전쟁에 투입하였습니다. 연합국은 약 47만 대의 군용기를 생산했으나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동맹국은 약 20만 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죠. 독일은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과 전략 폭격기에 의한 대대적인 폭격으로 1945년 항복했으며 일본은 미 공군의 일본 본토에 대한 본격적인 전략 폭격과 B-29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같은 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독일과 일본 모두 제공권을 빼앗긴 대가를 패배로 치르게 된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중 생산된 전투기의 경우 모두 32만여 대였는데 1차 세계대전 시 최대 생산국이었던 프랑스가 불과 수천 대 생산하는 데 그친 반면 미국은 최대 생산국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항공기의 발달에서 2차 세계대전이 남긴 최대 공적은 제트 엔진의 개발 외에도 레이더의 발명과 비행기의 대형화가 있어요. 미국과 일본이 맞붙은 태평양의 제공권은 항공모함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승기를 잡았던 일본이었지만 이후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과 마리아나 해전에서 주력 항공모함 대부분을 잃어 제공권을 넘겨주게 되었죠.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레이더로 미군이 레이더 덕분에 미리 대비한 반면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 전투기는 속도와 기동력을 향상하기 위해 단역, 단자, 단발의 소형화, 고속화를 중점으로 개발되었고 폭격기는 장거리 비행,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당대 최고의 대형 폭격기였던 B-29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되는 결정타가 되었죠.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영국은 호커 허리케인과 스핏파이어 전투기와 레이더로 독일에 대항했습니다. 레이더를 통해 독일 폭격기의 움직임을 사전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전투기로도 방어가 가능했던 것이죠. 또한 공격 시에는 레이더를 이용하여 아군 폭격기를 목표 상공으로 유도함으로써 야간이나 구름 낀 날씨에서도 정확한 폭격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슈퍼포트리스는 2차 대전 최고의 전략 폭격기로 항속거리가 길어 사이판을 출발하여 일본 본토를 폭격한 후 다시 사이판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종실에 여합장치를 한 최초의 폭격기로 1000m 이상 고공을 비행할 때
지상과 같은 기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제트 엔진은 1937년 4월 영국의 프랭크 휘트리 발명합니다. 제트 엔진은 기존의 흡입 압축폭 800으로 이어지는 4사이클의 리시프로 엔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엔진으로서 대기 중에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함께 분사연소시킨 후 분출되는 힘의 반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프로펠러 엔진의 추진력과는 차원이 다른 힘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최초의 제트 비행기는 휘틀의 엔진이 아닙니다. 휘틀보다 늦은 1937년 9월 독일의 한스 폰 오하인이 개발한 제트 엔진이 먼저 T-178에 장착되어 1939년 비행에 성공하면서 최초의 제트 비행기라는 타이틀은 독일이 갖게 되었죠. 휘틀 엔진은 이보다 늦은 1941년 5월 글루스터의 28-39기에 장착되어 비행에 성공합니다. 미국은 1944년 1월에 F-80 슈팅스타를 각각 개발했어요. 1944년 실전에 투입된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 Mi-262는 고도 9,000m까지 상승하는데 13분 걸렸고 최대 시속 870km로 비행하여 시속 740km인 연합군의 고속 프로펠러 전투기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암튼 당시엔 독일의 기술력은 참 넘사벽이었어요. 자,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3부는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들의 전쟁터가 된 한국 전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